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농담에 그 똥 발언 진짜 깜짝 놀랐는데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호감이스하는 남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똥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막 내질렀다. 저게 본인이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못마땅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그냥 내지르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라고 내가 일부러 불쾌하라고 내짖는 소리거든요. 저 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뒤끝이 심하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오로지 본인의 감정만 생각을 하고 있다. 국화도 마찬가지예요. 국화도 별 다를 건 없는데 오늘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이 정도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다 엉망인데 과연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수하고 2대1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용담하고 국화. 사실 데이트 가기 전부터 두 사람 다 아주 난리가 아니었는데 국화는 용담이 경수를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해서 2대1로 데이트를 한 거.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못마땅해서 경수를 따로 불러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게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 네가. 그리고 용담한테 잘해줘라. 진짜로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꼬는 거죠. 그래, 용담이 선택을 한 거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경수가 못마땅한 거고 모든 게 경수 탓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극단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수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여자를 보는 눈은 없는데 착하다. 심성이 착해요. 저런 걸 다 참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심성이 참 착하다. 여자 보는 눈만 좀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여자 보는 눈은 바닥입니다. 바닥. 물론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여자 보는 눈은 좀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용담이 데이트 가기 전에 경수한테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결정을 짓고 가고 싶은 거죠. 왜냐? 지난번에 당했던 그 수모를 또다시 겪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경수가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저거는 포장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강제로 데이트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2대1 데이트가 될 거를 알면서도 선택을 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막상 2대1 데이트가 실제로 성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결정을 번복하려고 했지만은 결정을 번복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꼬장을 지금 경수한테 부리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지금 알려달라고. 경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일까요? 물론 말해줄 수도 있겠죠. 제가 국화님한테 마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데이트 자체가 엉망이 될 거고 딱 보니까 뭔가 꼬장을 부릴 것 같거든요. 뭐 안 간다고 고집 부릴 수도 있고 아까 데이트 상대 바꾼다고 바꾸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경수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아직도 결정을 못했냐는 듯이 비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경수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국화도 마찬가지고 용담은 뭐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온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용담의 가치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너무나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게다가 경수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을 떠나서 아직 누군가가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국화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국화가 지금 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담을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데이트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굳이 저기서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갔다 와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닥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트 장소에 갔어요.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조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국화가 약간 관전 모드로 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은 그렇게 격해 보이지 않았던 거고 이번 데이트에서는 용담이 좀 급발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도 내가 뒤집을 수 없는 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일부러 삐뚤어진 느낌. 원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삐뚤어지지 않았나. 본인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용담이 결혼이란 어떤 걸까?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나랑 가치관이 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용담이 그 가치관이 도대체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이전에도 충분히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경수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가정의 화목함이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우리 가족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챙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가족끼리 잘 지내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저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수발 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국화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화는 아마 저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을 거고 그때 국화가 물어봐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경수는 잘 못한다고 하죠. 국화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들을 좀 잘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용담이 자기는 잘 안 한다고 그냥 어련히 알아서 사랑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수가 그 얘기를 해요. 전날 그 조개구이 먹으면서 했던 얘기. 결혼할 때 가족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내 남편하고 우리 둘만 우선순위가 돼서 그렇게 살고 싶다. 대화하는 걸 보면은 용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하고만 둘이서 살고 싶다. 각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좋을 때는 만나는 건데 내 부모님인데 상대방한테 보살핌을 바란다던가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가족 간의 만남인데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거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화목한 집안일수록 더 거슬리겠죠. 그런 얘기들이. 물론 화목하지 않은 집안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살겠죠. 실제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안들도 있다라는 거. 다 다르겠지만은 경수는 어쨌든 본인이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잘 챙겨주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용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규칙으로 정해서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생일 선물 꼭 해야만 하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규칙들이 불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면은 상대방이 마음으로 알아서 잘해주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뭔가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행사를 갖는 거는 자기는 반대라고.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한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챙겨야지. 이거는 자기는 동의를 못한다고. 사실 뭐 가족들끼리 이제 특히 뭐 어머님이나 아버지 정도 되겠죠. 생일날 생일 챙겨드리고 기념일 같이 가족끼리 챙기고 뭐 이러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약간은 돌려서 얘기를 해요. 안 챙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라고 되물으면서 약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단서 조항을 달아요. 내가 즐겁다면은 내가 챙겨줄 거다. 내가 안 즐거우면은 안 챙겨 주겠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기분이 안 내키면은 안 챙기겠다. 저거는 부모님 생신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뭐 끝내자는 거죠, 사실상. 나는 가족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그런 거 별론데 나는 내 기분이 내키면은 내가 챙기고 싶으면은 그때만 챙길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정내미가 떨어지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던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정이 있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설사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죠. 부모님 생신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명절날 그것도 경수 부모님 쪽만 챙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챙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안 입곱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적대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본인이 1등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경수가 말을 할 때마다 약간 공격적이에요. 지금 참 좋아할 때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이제 마음이 식으니까 마음이 식은 것도 그냥 식은 게 아니고 나를 안 좋아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식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른다. 또 그 와중에 옆에서 국화는 웃고 있어요. 웃을 상황도 아니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두 사람이 안 맞네. 나는 관전자 입장인데 둘이 막 싸우네. 그게 그냥 재밌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기서 경수가 다 걸렀어야 된다. 일말에 마음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저 상황에서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게 되는데 뭐 지금은 열이 아니고 100, 1000만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기본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수가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부모님 생신 정도는 그냥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생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안 챙기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기분이 내킬 때만 챙긴다? 저게 당장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경수한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야 내가 챙겨주고 좋아해주고 그렇지만은 뭔가 삔토가 틀어지면은 이제 저 마음이 나오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상대방 기분이 어떻든 간에 오히려 기분 나쁘라는 말을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생일이고 뭐고 안 챙겨주고. 그러니까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듣는 순간 경수는 이미 정내미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을 쳤다. 그러니까 경수도 약간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 장면에서는. 사실 저 상황에서 더 꼽을 줄 수도 있었는데 경수가 워낙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용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수가 잘 못 알아들어요. 말도 잘 웅얼웅얼하니까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 지금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신 챙기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더라고요. 경수가 못 알아들으니까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해요. 화난 듯이. 크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노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참 저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기념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뭐 이러자는 건데 여기서 뭐 노후 얘기가 나오고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하는 얘기를 약간은 부풀려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단지 생일뿐만 아니고 플러스 해가지고 부모님의 노후 뭐 이런 것들까지 저거는 그냥 급발진이라고 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경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대가 화를 내니까. 화낼 상황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화낼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죠. 공감이 어느 정도는 됐을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상황이 엉망이 됐을까. 그리고 국화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하면은 알아서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담이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결론은 용담이 생각을 하는 거는 잘해라 나한테 잘하면은 나도 그만큼 잘할게. 근데 대신에 나한테 못하면은 국물도 없어. 일도 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해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경수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빨릴까요? 그리고 경수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용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수가 너무 가족한테 꽂힌 것 같다. 너무 가족 얘기만 하는 것 같다. 글쎄요. 그렇게 대화 주제가 너무 가족한테 포커스가 되거나 너무 가족 얘기만 했다거나 그랬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냥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는 좀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 생일, 부모님 생신 이런 거 좀 챙겼으면 좋겠다. 무슨 종갓집이라서 1년에 제사가 12번, 20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부모님 수발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생일 한 번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은 용담이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의무라고 느껴졌다. 나랑 사귀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은 우리 가족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은 쌍팔년도가 맞다고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상대방을 저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쌍팔년도라는 의미를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단지 옛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답답한 사람, 시대를 못 따라오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참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할 말을 얻게 만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사귈 때 상대방의 좋은 점도 봐야 되겠지만은 안 좋은 점을 더 많이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 안 좋은 점 때문에 헤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용담은 뭔가 가족 간의 결합을 준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단 둘이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 그리고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1대1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수가 물어봐요. 몇 분이나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용담이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지금 똥 마렵다고. 보통은 저기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누가 내가 호감 있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똥 마렵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똥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일부러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를 티를 낸 겁니다. 일부러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뭔가 원초적인 언어를 쓰면서
나 똥 마렵다." 얘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렇게 똥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언어 선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신의 감정을 보란듯이 폭발시키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기분을 표현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제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죠. 끝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1대1 대화에서 경수가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국화한테 마음이 더 크다고. 그러면서 그게 결코 용담님이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상처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용담이 다시 한번 데이트 가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튤립이 있었던 방에서 얘기했을 때 진짜로 못 골랐던 거냐고, 자기를. 정말로 마음이 정확하게 반반이었냐고. 그러니까 경수는 반반은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누군가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열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수가 용담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지를 보고 싶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경수 보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진짜 자기 마음을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그것도 문제다. 이틀째인데 왜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걸까? 이틀째니까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것도 경력자가, 자, 저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용담은 진작에 버렸어야 돼요.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거 다 폭발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부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쉽지 않았나 라면서 자기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식사를 통해서 아쉬울 거 하나 없이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자, 표현을 해도 꼭 저렇게 뭔가 긁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그냥 평이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상대를 긁고 싶어서,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부러 거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상대방을 공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저 상황에서도 경수가 분명히 화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분 나쁠 만한 포인트도 당연히 많았었고, 그리고 그거를 티를 냈어도, 기분 나쁜 티를 냈어도 아무도 경수를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날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저렇게 당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요. 뭔가 좀 만만하다 싶으면은 저런 식으로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강약약강이라고 하는데 뭐 경수가 타고난 게 저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용담한테 아쉬웠던 거는 본인하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본인은 결혼해서 혼자만 살 수 있어요. 혼자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너무나 나한테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너무 거기에 꽂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 안 챙기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의 남자가, 몇 명의 남자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래 우리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아야죠. 그럴 것 같으면. 연애만 하면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화가 오늘 보여준 모습도 만만치 않았는데 용담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약간 뒤통수 때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이 종합해서 봤을 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경수는 여자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된다. 그리고 아닌 거는 확실하게 초반에 쳐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